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면서도 한 번쯤은 생각해봤을 법한 주제를 들고 왔습니다. 바로 외모 정병이 생기는 이유인데요. 이게 참 민감하면서도 우리 삶에 아주 깊숙이 박혀있는 문제라서 오늘은 캐주얼하지만 깊이 있게 한번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자, 다들 준비되셨죠? 이 주제 사실 저만의 고민은 아니더라고요. 주변 친구들이나 구독자분들 댓글을 보면 나만 이런가? 싶었던 외모에 대한 고민들이 정말 많다는 걸 느껴요. 오늘은 그 근본적인 원인을 함께 찾아보고 혹시라도 우리가 무의식 중에 외모 정병의 늪에 빠져들고 있는 건 아닌지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외모 정병 딱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아, 또 나 이야기인가? 싶기도 하고 내가 혹시? 하는 생각도 드실 수 있어요. 간단히 말하면 자신의 외모에 대한 불만족이 너무 심해져서 정신, 건강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단순히 나 오늘 좀 못생겼네 하고 가볍게 투덜거리고 지나가는 수준이 아니에요. 심각하면 우울증, 섭식장애, 불안장애 같은 무서운 정신질환으로도 이어질 수 있답니다. 단순히 기분 나쁜 것을 넘어 삶의 질을 현저히 떨어뜨리고 심하면 사회생활까지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정말 생각만 해도 섬뜩하고 소름 돋죠. 이런 외모에 대한 지나친 집착과 불만족은 결국 자존감 저하로 이어지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소극적이게 만들어서 삶의 전반적인 만족도를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까지 외모에 집착하게 되는지 그 본질적인 이유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럼 대체 왜 이런 외모 정병이 생기는 걸까요? 그 이유를 하나씩 파헤쳐 봅시다. 첫 번째 주범은 바로 비교입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비교에 둘러싸여 살아요. 어릴 때는 친구랑 누가 더 키 큰지, 누가 더 그림 잘 그리는지 비교하죠. 이런 비교는 사실 인간의 본능적인 부분이기도 합니다. 내가 속한 집단에서 나의 위치를 파악하고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동기가 되기도 하니까요. 하지만 외모에 대한 비교는 조금 다릅니다. 이 비교가 지나치게 되면 끝없는 열등감과 불만족으로 이어질 수 있죠. 특히 청소년기가 되면 이런 비교는 외모로 직결됩니다. 누가 더 예쁘고 잘생겼는지, 누가 더 유행하는 옷을 잘 소화하는지, 누가 더 날씬한지 등등. 이런 것들이 친구들 사이의 서열이나 인기에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 외모에 대한 관심과 집착이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요즘 시대에는 더 심해요. 소셜미디어, 일명 SNS가 등장하면서 이 비교는 걷잡을 수 없이 그리고 훨씬 더 광범위하게 커졌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우리는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틱톡 같은 소셜미디어를 열면 다들 엄청나게 예쁘고 멋진 모습만 올리잖아요. 완벽하게 세팅된 조명 아래서 보정 앱으로 피부를 매끈하게 만들고 눈을 키우고 턱을 깎고 최고의 각도에서 찍은 사진들, 심지어는 몇 시간 동안 공들여서 포토샵으로 완벽하게 만들어낸 현실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비현실적인 사진들이 대부분이죠. 필터와 보정은 기본이고 아예 다른 사람처럼 보이게 만드는 앱들도 수두룩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사진들을 보면서 저 사람은 저렇게 완벽한데 나는 왜 이렇지? 하고 자꾸만 자신과 비교하게 됩니다. 마치 연예인 화보를 보듯이 그 이미지들이 정말 실제라고 착각하게 되는 거죠. 이런 비현실적인 기준에 자신을 맞추려니 만족스러울 리가 있겠어요? 당연히 외모에 대한 불만족은 쌓여만 갑니다. 저도 가끔 저 사람들은 얼굴이 왜 저렇게 작지? 나는 어제 라면 먹어서 부었나? 하면서 현타 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도 그러시죠? 이런 비교가 반복되다 보면 나는 아무리 노력해도 저렇게 될 수 없을 거야라는 좌절감과 함께 자기 혐오까지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들에게 이 소셜미디어의 영향은 어마어마합니다. 아직 자아 정체성이 확립되지 않은 시기에 대중매체에 나오는 연예인들, 아이돌들, 그리고 소셜미디어에서 잘 나가는 인플루언서들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는 강박적인 관심이 생겨요. 그들의 스타일, 얼굴형, 몸매를 따라하려고 무리한 다이어트를 하거나 성형수술을 고민하기도 하죠. 그러다 보면 자신의 외모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싹트고 낮은 자존감으로 이어지면서 정신 건강까지 위협받게 되는 거죠.
단순히 예뻐지고 싶다는 마음을 넘어서 난 이 모습으로는 세상에 나갈 수 없어. 난 이대로는 사랑받을 수 없어라는 극단적인 생각까지 하게 되는 거예요. 정말 안타깝지 않나요? 이런 부정적인 신체 이미지는 학업이나 친구 관계, 가족 관계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를 떨어뜨리는 주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여성들만의 문제라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남성들도 예외는 아니에요. 남자는 이래야 한다는 사회적인 압박감, 예를 들어 키는 커야 하고, 어깨는 넓어야 하고, 근육질이어야 하고, 피부도 깨끗해야 한다는 등의 외모 기준이 남성들에게도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예전에는 남성에게 외모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는 인식이 있었지만 요즘은 남성들도 외모 관리에 대한 압박이 상상 이상입니다. 소셜미디어에 등장하는 울끈불끈한 근육질 남성들, 깔끔하고 세련된 패션 감각을 뽐내는 남성들의 이미지는 남성 청소년들에게 나는 왜 저렇지 못할까? 나도 저렇게 돼야 하는데 하는 압박감을 줘요. 남성들도 외모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자신감을 잃고 심지어는 스테로이드 같은 위험한 약물에 손을 대기도 합니다. 여자든 남자든 결국 우리는 사회가 만들어 놓은 비현실적인 외모의 틀에 갇혀서 고통받고 있는 셈입니다. 이러한 압박은 남성의 경우 외모 관리를 소홀히 하면 자기 관리도 못하는 사람이라는 낙인이 찍힐 수 있다는 사회적 시선까지 더해져 더욱 심해지곤 합니다. 세 번째 이유는 바로 사회적 요인 및 가족의 영향입니다. 우리가 속한 사회나 가족 구성원들이 외모에 대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개인의 외모 불만족은 더 심해질 수 있어요. 예를 들어 가족 구성원 중 한 명이 외모에 대한 강박이 심하거나 외모를 중시하는 분위기라면 무의식적으로 다른 가족들도 그 영향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자녀에게 너는 코가 좀 낮은 것 같다, 살 좀 빼야겠다 같은 말을 아무렇지 않게 던지거나 친구들 사이에서 외모로 서열을 나누는 분위기가 형성되면 이런 환경 속에서는 외모에 대한 기준이 점점 더 엄격해지고 작은 결점에도 과도하게 예민하게 반응하게 됩니다. 너는 얼굴에 뭐가 났네? 살이 좀 찐 것 같다. 요즘 관리 안 해? 같은 무심한 말 한마디가 상대방에게는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되고 외모 강박을 더욱 키우는 씨앗이 될 수도 있거든요. 이런 상황이 반복되다 보면 자신의 외모에 대해 끊임없이 비판적인 시각을 갖게 되고 결국 외모 정병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게 과도해지면 신체 변형 장애로까지 이어질 수 있어요. 이건 단순히 내 얼굴이 좀 못생겼다고 느끼는 걸 넘어서 자신의 특정 신체 부위, 예를 들어 코, 피부, 머리카락 등에 대한 결함이 과장되거나 심지어는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결함을 상상하여 집착하게 되는 정신질환입니다. 거울을 수없이 들여다보거나 남들에게 끊임없이 확인을 구하고 심하면 사회생활이나 대인관계까지 피하게 되는 지경에 이를 수 있어요. 심지어는 이 때문에 일상생활에 지장이 생기고 우울증이나 불안, 장애 같은 다른 정신질환까지 동반하게 되는 거죠. 정말 무시무시하죠? 이런 경우 혼자서 해결하기는 매우 어려우므로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그럼 이런 외모 정병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문가들은 몇 가지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합니다. 첫째, 소셜미디어 사용 습관을 바꿔보는 거예요. 비현실적인 미의 기준을 제시하고 비교를 부추기는 계정들 대신 신체 긍정 바디 POSIT IVITY 운동을 지지하는 계정들을 팔로우해보세요. 다양하고 건강한 신체 이미지, 나아가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계정들을 꾸준히 보면서 세상에는 다양한 아름다움이 있구나, 완벽하지 않아도 나는 나 자체로 아름답구나 하고 느끼면서 자신의 신체에 대한 안정감과 긍정적인 인식을 찾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저도 요즘은 막 화려하고 완벽해 보이는 연예인들보다 자신의 개성을 드러내고 자연스러운 매력을 가진 인플루언서들을 더 찾아보는 편이에요. 훨씬 마음이 편해지고 나도 나답게 살아도 괜찮겠다는 용기를 얻게 되더라고요. 둘째,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절대로 망설이지 마세요. 외모에 대한 스트레스, 우울감, 고통 등이 너무 심해서 일상생활에 지장이 생길 정도라면 혼자서 끙끙 앓거나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하고 방치하기보다는 용기를 내어 정신건강 전문가를 찾아가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신과 의사나 심리 상담사와의 대화를 통해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건강하게 표현하고 외모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바로잡고 건강한 방식으로 외모를 인식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어요. 정신과 가는 게 뭐 어때서요? 마음이 아프면 당연히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하죠. 감기 걸리면 병원 가듯이 마음의 감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신건강 전문가들은 당신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당신이 자신을 사랑하고 건강한 자존감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외모 불만족은 우리의 정신 건강에 정말 광범위하고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청소년기는 외모에 대한 가치관과 자아 정체성이 형성되는 매우 중요한 시기이니 이때 더욱 세심한 관심과 지지가 필요해요. 소셜미디어의 홍수 속에서 우리는 긍정적인 신체 이미지를 형성하기 위해 의식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내 몸을 사랑하며 나의 개성을 존중하는 것. 그리고 타인의 외모를 함부로 평가하지 않는 것. 이게 바로 건강한 삶과 행복한 자존감을 위한 첫걸음이자 가장 중요한 시작이 아닐까요? 우리 모두 외모의 잣대에서 벗어나 진정한 나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을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외모 정병이 생기는 이유와 그 해결 방안에 대해 아주 자세하고 깊이 있게 이야기해봤는데요. 다들 공감 가는 부분이 많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건강한 정신과 행복한 삶을 응원합니다. 다음에 또 더 흥미롭고 유익한 주제로 찾아올게요. 안녕.